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이제 벌써 또 8월 16일이 돌아왔습니다. 8월 16일. 오늘은 월요일이 아니에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우리가 월요일 날 휴일이었기 때문에 광복절로 출근하면서 오늘은 월요일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화요일이다. 화요일 1교시를 또 여러분과 함께 또 신나게 한번 신나게 출발하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천회장이 더욱더 힘을 내고 있어요. 하여튼 찐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시청하면은 항상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또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회장 얘기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얘기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죠. 찐팬분들과 같이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가지 부류가 있더라. 네 가지 부류. 첫 번째는 천회장과 함께 천회장만 오직 천회장만 같이 가는 거야. 영상도 천회장 영상만 듣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 A 채널 갔다가 B 채널, C 채널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구독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구독자도 있는 반면에 또 세 번째는 보긴 보긴 보는데 가끔 한 번씩 띄엄띄엄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도 요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보면은 사람이 그래요. 좀 하다 보면 지겨워하고 그렇습니다. 권태기도 오고 그러잖아요. 권태기도 오고 그러세요. 저는 이해합니다. 그냥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렇더라고 보니까. 네 번째는 그냥 뭐 눈팅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눈팅. 어제 보니까 또 오랜만에 눈팅만 하는 분들 중에 몇 분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던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너무 무리하게 뭐 이렇게 무리하게보다는 억지로 뭐 댓글 달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우러나면 하는 거고 안 하면은 뭐 좋아요만 잘 눌러주세요. 그러면 되지 뭐. 저는 뭐 댓글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원래 이 소통이라는 게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야 돼.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어떤 분이 뭐 댓글 뭐 쓸 말이 없다고 하는데 왜 쓸 말이 없어? 할 게 많은데 뭐 간단하게 인사라도 하면 되는 거지. 그건 자기 변명일 뿐이고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 좀 재밌게 해야지 서로 오래 가는 거지. 뭐 투자 뭐 별거 있어요. 하다 보니까 지겹고 어렵고 하니까 이제 못하는 거지. 늘 하루하루가 신나고 재밌으면 하는 겁니다. 같이 가면 되죠. 내가 늘 얘기했죠. 늘 한결같은 사람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들 막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미혼보다 기혼자들이 많아. 기혼자 보면 대부분 그렇잖아. 뭐 남자나 여자나 한결같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이 좀 지나면은 다 변심합니다. 오래 못 가더라고. 맨날 싸우고 부부인지 원수인지 할 정도로 헷갈려. 저게 진짜 만약 부부인지 왼수관계인지 그럴 정도로 그런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고 보면은 연애할 때 뭐 좋지 뭐 잘해주고 뭔가 막 모든 세상 뭐 다 갖다 줄 정도로 이렇게 하지만은 한 3개월 지나봐 다 보면 시들시들해요. 옛날 다 잊어집니다. 뭐 강압적으로 압박하고 명령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 특히 우리 남자분들도 꽤 많아요. 보면은 좀 반성해야 돼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제 아는 자칭 우리 천사 같은 사촌 동생도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처음에는 잘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니까 계속 막 명령조로 딱딱하게 센스 없고 좀 잘해주면 되는데 왜 못해줘? 좀 배려 좀 해줘. 맛있는 것도 사주고 여행도 시켜주고 선물도 하나씩 해주고 좀 약간 요즘은 컨셉이 그래요. 좀 아기자기하게 해줘야지. 그냥 뭐 개품 잡고 막 여자한테 막 윽박 지르고 압박을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 남성분들. 그래가지고 나중에 찬밥돼요. 요즘은 다정하고 이렇게 해야지. 요즘은 옛날같이 나쁜 남자 컨셉은 먹히지가 않아. 아주 상냥하고 뭐 친구 같은 뭐 그런 해줘야 돼요. 뭐 교회 오빠 스타일, 암자 오빠 스타일인가는 하여튼 좀 그래요. 편하게 배려를 해주라고 합니다. 배려해주면서 해야지. 그래 여자들도 따라오고 좋아하지. 그렇게 안 하면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나이 먹어서 뭐 황혼 이혼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헤어지고 늦은 나이에. 그게 왜 그러냐는 거지.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를 못한다는 게 한결같은 유지만. 갑자기 그 말이 이상하게 샜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냥 한결같이 좋아하면 돼. 한결같이. 뭐 힘들어. 그렇게 힘드나?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매출 300조 시대를 여는데, 이제 과감한 투자로 이제 초격차로 나갑니다. 기술 초격차. 기술 초격차만이 가능하다는 거야. 일단은 삼성은 그래요. 첫 번째도 기술이고, 두 번째도 기술이고, 세 번째도 기술인 거야.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6월 18일 유럽 출장을 마치고 이제 기자들한테 밝힌 소감입니다. 그래서 고인인 이건희 삼성 회장은 무엇을 중요시하냐? 인재 중시라는 거예요. 인재 중시, 기술 중시, 자율 경영. 이거를 상당히 좀 중요시 했어요. 일선말로 꼽았죠. 인재, 기술, 자율 경영. 그래서 이 부회장은 갈수록 냉혹해지는 그런 외부 환경을 이 삼성 스스로가 이제 힘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의 방점을 찍어야 돼. 응?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그런 인식하는 것으로 이제 현재 풀이가 됩니다. 방점을 찍어라. 그 이 부회장은 선친이 2014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 심근경색이죠.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에 실질적인 총수 역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간의 국정농단 사건들이 막 휘말리다 보니까 날개도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꺾여버렸지. 결국은 이제 8.15 특별 사면 통해 가지고 복권됐는데, 이제는 이재용 시대의 문을 이제 공식적으로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용 시대 아주 중요하죠. 국내 뭐 경영학 교수, 뭐 산업정책을 총괄했던 전직 장관, 뭐 국회의원 등 각계 전문가들에게 뉴 삼성이 나갈 방향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들도 새로운 출발선에 선 삼성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기술 경영을 공통적으로 꼽다. 기술 경영을 꼽더라. 일단은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의 그 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향자 의원은 경영 키워드로 해가지고 초격차를 제시를 합니다. 초격차. 특이하네. 이분은 내가 볼 때는 민주당 의원인데. 하여튼 기술 초격차를 통해서 전 세계 경쟁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는 그런 주문인데, 그 양 의원은 현재 반도체 산업은 그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고 강조를 하죠. 그래서 지금의 세계 경제 상황은 삼성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과학기술 패권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은 기술 속국이 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이제 기업 총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과감한 결단이라는 거예요. 과감한 결단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넘볼 수도 없는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이제 진단을 합니다. 조언을 하고, 그 이경묵 서울대 교수가 이제 창조를 키워드로 꼽았어요. 앞서 이병철 선대회장 때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을 만들자는 그런 각오로 뛰었다는 거예요. 결국 목표를 달성했다. 이어서 이제 이건희 회장은 29년 전 그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통해 가지고 세계 초일류 기업을 만들겠다고 공언을 해요. 그 삼성의 전략을 양에서 질로 전환했다는 시도인데, 이 같은 그 전략대로 삼성은 글로벌 브랜드로 이제 인정받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이 부회장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야 할 때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면은 삼성이 빠르게 흡수하고 이제 바이오 분야도 이제 시밀러 전략으로 성공을 거뒀는데, 이제는 패스트 플로어를 넘어서 이제 퍼스트 무버가 되다. 퍼스트 무버, 선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창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라면 새로운 그 성장 동력을 위한 원천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수년간 참 삼성이 마련한 그 성장 동력은 바이오를 제외하고는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300조 원대 매출의 벽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 결단이 나와야 한다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학계에서는 특히 삼성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발빠르게 혁신 전략을 내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이 부회장이 공백기에 삼성이 대만으로부터 맹추격을 받으면서 국가 경쟁력도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악영향을. 그래서 이 부회장이 삼성을 개혁하는데 집중해서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고요. 산업통상부 장관을 지낸 성윤모 그 한국공학대 이사장도 수성전이라고 해요. 수성전. 현재 상황을. 그 성전 장관은 이건희 회장은 삼성을 정상에 올려놓은 공이 있고요.
그 이 부회장은 시장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공격보다는 어려운 게 수성이다. 수성전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성 장관은 그 반도체 분야에서 융합이 발생하면서 그 분야 간 경계선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 세계 최초로 만든 고대역폭 지능형 반도체, 이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가 융합된 기술인데 이제는 메모리나 시스템 둘 중에 한 분야만 잘해서 시장에 살아남기는 어렵다. 그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끊임없는 도전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적극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국 정부가 자국의 반도체 기업진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회장이 우리 정부와 함께 신뢰관계를 구축해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전문가들은 삼성이 민간 기업의 리더로서 경제계의 힘을 도와줄 것도 바라고 있고, 그 민간 외교관 역할에 대한 기대도 높아요. 대표적으로 2030 지금 부산 엑스포죠.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한 역할이 지금 기대되는데, 그동안 이 부회장은 다른 그룹 총수와 달리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원 활동에 나서지 못했어요. 대신에 삼성 경영진이 출장 때마다 각국 주요 인사를 만나서 부산 엑스포 지지를 요청합니다. 앞서 이건희 회장은 2009년 사면 이후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한 10여 차례 해외 출장하고 IOC 위원 한 110명과의 면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평창 그 동계올림픽 유치 후에도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종 시설 대한 투자와 지원을 적극 추진을 했어요. 현재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그 윤상직 전 산업부 장관도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뛰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항하려면은 이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할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잘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